예, 우리 나라 소설은 조선시대에 한문 소설과 홍길동전 같은 한글 소설이 있습니다만, 한글 소설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단어들을 보면은 상당히 한문투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추장전 같은 글도 있고, 그리고 신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에 그러니까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이제 일제시대의 문화 정책에 의한 이제 바로 이때부터 현대소설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순원 이광수는 그 이전부터 썼는데 그 이전의 문체하고 이후가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무슨 다로 끝나는 문장 이것이 많이 나오죠. 그전에는 무슨 라로 많이 끝나는데, 그래서 1920년대부터 이광수, 김동인, 이효석, 나도향, 계용묵, 그야말로 백차다다, 그냥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많이 배출됐죠. 그만큼 이제 한글 소설에 대한 이제 작가들이 그만큼 본물터지도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여태까지 한문에 눌려있던 그러한 이제 한글 소설 작가들이 이제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획기적인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의 신소설과 이제 한글 소설, 조선시대 소설은 한글로도 쓰는데, 물론 순 한글로 썼죠. 그러니까 이 뜻이 잘 안 통하고 힘든 게 많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문본이 이제 같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편법으로 그 뜻을 보강하고 그랬겠죠. 이제 한글로만 쓴 걸 가지고는 그 뜻이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노래 부르라고 그럴 때 아마 쓰는 거고, 뜻을 위해서는 한문본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미를 보강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한글 그대로만 써도 소설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만들어진 소설 형태가 바로 100년을 넘어오는 날까지 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소설을 왜 한글로 쓰느냐, 이거는 또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계층을 위해서 쓴다 이런 게 있지만은, 현재 한글 소설을 반드시 무지계층만을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되기도 어렵죠. 그런데 다른 하나의 명분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질의 문자로 이제 가독성을 살피기 위해서, 이전에 이제 한글 소설이 그랬듯이 아무리 어려운 한자 이제 단어라도 그냥 한글로 써가지고 뜻을 모르더라도 그냥 읽도록 했죠. 그런데 이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걸 모순이 생기는 게 있죠. 이제 요새 보면 1, 2, 3, 4 이제 아라비아 숫자 같은 거를 소설에서 그냥 막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1, 2 이렇게 3 한글로 써가지고 이제 가독성, 이렇게 예전에는 한자로도 썼습니다만 1, 2, 3 이렇게 숫자를 음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 2 이런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거는 전체의 흐름을 끊는 거고, 이것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1, 2 숫자를 그러면서 소설의 한자를 쓰는 거는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명분이 없죠. 이제 순한글에 의한 흐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면은. 그리고 영문자 같은 건 되게 쓰기 좋아하더라고요, 소설가. TV, CD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전체 흐름을 다루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한글의 명분을 살리려면 이런 숫자나 영문자를 빼고 완전히 이제 한글로만 쫙 이렇게 써서 전체의 그러니까 가독성, 그거를 살린다면 명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이제 단지 한자를 안 쓰기 위한 그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시대부터 비롯된 한글 전용 소설, 그러니까 이런 숫자나 영문자는 잘 쓰는 거 보면 한자 배제 소설이죠. 예, 그런 소설이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소설이 한 나라를 바꾸려면은 그 나라의 소설을 바꾸라 하는 양계초이 말대로 중국 사상가 양계초이 말대로 결국 이 소설이 우리 나라 전체를 바꾸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진 한글 전용 소설, 이것이 이제 해방 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데, 우리 이제 철학서 학문에 관한 그런 책들은 70년대, 80년대는 다 한자를 같이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윽고 다 한글 전용 걸로 바꿨죠, 이제. 그리고, 그런데 그 한자를, 철학서에서도 한자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뭐, 비단 근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60, 70년대부터도 굉장히 집요하게 이어져 왔다는 거. 아직 새로 쓰기가 있을 때에도 이제 그랬으니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집요하게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전부 거의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리 어려운 철학서도 이렇게 편한 이제 한글 전용 이제 한글 전용 괄호에다 쓰는, 한자는 괄호에다 쓰는, 그러니까 그런 글로 바뀌었죠 이제. 근데 이런 이제 한글 전용 소설은 그렇게 읽으니까 그런다고 치고, 한글 전용 철학 같은 거, 뭐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문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한글 전용 법학도 마찬가지고, 저기 전공자들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항상 관용적으로 쓰는 단어니까 다 알고, 그러니까 불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전공 아닌 사람이 한번 좀 참고로 읽어보려고 할 때, 자기 지식의 폭을 넓히려고 읽어보려고 할 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된 게는 유리한 것이 또 이제 그 전공자들, 그리고 외국 유학파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영어나 독일어 원어로 공부를 했으니까, 굳이 뭐 한자가 안 쓰고서도 원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 학문 연구에는 이렇게 지장이 없고, 국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원어와 한글 전용 번역본,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뜻이 제대로 통하지 않더라도 원어와 대조해서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어를 의지하고 보는 거.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뭐 국내에서 계속 학문을 전수해가지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체제가 그럭저럭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그냥 이 체제가 익숙해져 있고, 이대로 그냥, 그러니까 한글 전용으로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국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고, 이제 대충만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완전한 공부를 하려면 영어나 독일어 권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라, 그거였는데, 사실 이게 이 번역본 같은 걸 봤을 때 60, 70년대에 이제 한자를 제대로 쓰면서 번역하는 시대, 그때의 이제 선각자, 유학을 나간 선각자들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냐면은, 그땐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유학 가는 분들도 다 어려웠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명감으로 했겠습니까? 외국의 선진학문을 우리가 배워와가지고, 우리 후배들은 더 이상 유학을 안 가도, 고생해서 유학을 가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사명감으로 그 책들을, 그러니까, 영어, 독일 철학이라면 영어 번역본과 일본어 번역본도 참고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국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은 점점 더 어떤 유학파 인맥들을 형성하고, 유학을 간 그 교수들의 이제 어떤 상대적 우월성, 국내에서만 공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국내에서 번역본은 계속 의미가 없어지고, 물론 이건
정부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글 전용 그렇게 했겠지만 이 수많은 학문을 최고로 중요시 여겨야 될 학자들이 전혀 저항을 안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이득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각 분야 학자들이 어떤 문자는 이 학문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학문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독재자 이게 되는 거죠. 한글을 섬기기 위해서 한자를 쓰면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시될 수가 있는 글도 반드시 한글로 써야 되고 꼭 필요하면 괄호 안에 첨부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런 풍토로 바뀌고 점점 국내에서의 학문 연구가 퇴보되는 거 이런 거를 교수들은 그냥 자기들은 이익이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계속해서 더 유학을 가게 만드는 거죠. 국내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만한 학문을 세울 수가 없고 계속해서 유학을 독일어나 영어권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퇴보가 되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계속 있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B급의 학문밖에 전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원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영어나 독일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면 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이제 어디까지나 그게 전공자의 어떤 바운더리가 되고 진정한 학문, 특히 인문학의 경우는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이제 울타리가 높지 않고 그 보편성을 좀 더 확보해야 그래야 진정한 학문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폐쇄적으로 자기 안에서만 있는 이해되는 그런 학문들 그걸 가지고는 그만큼 자기의 어떤 기득권 그걸 지키기에는 좋겠지만은 더 장기적으로 그 학문의 융성 넓게 보편성 이것을 추구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풍토에서 그래도 국내에서 어떤 창조적이고 외국의 그냥 사상 철학 이런 걸 자꾸 애써 쫓아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체제를 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정말 진짜 창조적인 학문을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한다면은 그런 풍토와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술어를 정말 분명하게 자기 뜻을 밝히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자유가 앞으로 줘야 되겠습니다. 어떤 용어를 쓰든지 반드시 한글을 쓰고 그 다음에 한자를 써야 발호를 해야 되나 이런 제약을 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고에 억압이 되고 창조력의 억압이 되고 이런 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창조적인 학문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제 문자가 학문을 억압하는 그러한 체제는 앞으로 이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